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편안한 일주일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편하지만 그저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단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이 다 편안하고 또 편안하고 평안하고 약간 조금 어휘가 틀려요. 네, 모두 다 평안하셨기를 네,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원장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음, 내가 너한테 부러운 거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너라고 그래,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 교회 언니들이고, 이제 한 10년을 봐왔던 사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센터를 2019년에 오픈하면서 이제 같이 두 언니들, 두 권사님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때요? 날라리 같죠? 네. 날라리 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우리 부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건강이 참 부럽다. 너의 건강이 너무 부럽다. 우리 부원장님은 어르신들 수업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요양원 수업도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서는 집이 서울이에요. 신림동. 집에 가서는 이제 쓰러지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어마무시하게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은 아니고, 저도 건강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 환자라, 1년에 한 번씩 암센터, 저희 동네에 있어요. 암센터에 가서 피검사와 그 뭐죠? 이거 CT 검사를 합니다. 네, 이제 그 피검사, CT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왕래해서 이제 그 담당 의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의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전혀 없는데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 저는 뭐 비타민이나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기차게 움직이고 활기차게 생각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직은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족치료의 실제. 이건 의사소통이고 뭐 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뭘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제 신문이죠. 어제 신문에 제가, 나온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되겠구나. 아마 선생님들 눈치챘을 거예요. 왜 지금 건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지. 제 주변에 보면은 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단계에서 무슨 주스다, 뭐다, 좋다는 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약국이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모르셨던 분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공책에다가 쫙 정리했습니다. 자, 뭐냐? 지금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많이 과다 복용을 해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문에 이제 크게 나왔어요, 한 면이. 왜? 자, 선생님들, 약을 몇 가지 드시나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겠죠. 근데 제 주변에 우리 남자 대표님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경기치다 하면 안 드시고, 뭐, 어디 가서 치료받아가지고 딱 그 당뇨를 갖다가, 다운을 시켜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시더라고요. 약을 안 드셔요.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두 사람이 제가 옆에서 사례를 봤습니다. 약을 안 드시고 다른 방법으로 운동으로 해서 그 당뇨의 수치를 낮춰서 이제는 너무나 깨끗한
그런 상태인 분들도 제가 한 두세 분을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종류약을 먹어라. 그러면은 먹을 게 아니라고 제 생각이 아니라 옆에 있는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약 10종류 먹는 사람들이 10가지 이상을 먹는 사람들이 5년 사이에 53%가 늘었대. 5년 사이에. 근데 그 약을 먹는 사람 172만 명 중에 172만 명 중에 10%가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더래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가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OT에 안 오신 분들도 계셔요. 아마 연령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그죠? 약을 드실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그죠? 지금 초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 질환들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는 것도 쉽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게 우리 어르신 그 약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언젠가는 죽겠다. 어? 그냥 잠자듯이 약을 털어버리고 죽겠다고 그 약을 모으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 처방 받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병원과 약국이 환자 처방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대요. 뭐라고요? 의약품 안전 서비스. 어디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어디에서 병원과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왜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거는 중복 처방을 할 경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중복 처방을 할 경우에 알림 서비스를 주요 기능이래요. 기병원에서 여기에서 이거 지었는데 또 저번에서 이걸 지었네. 그래서 이게 중복 보장을 방지할 수 있게끔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게 의약품 안전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어, 의료진이 환자의 전체 처방을 보려면 의료진이 그 환자의 전체 처방을 어떻게 처방을 받고 있는지 이 처방을 보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된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일부 기록에서도 누락되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는 병원 가면 어때요? 내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할 때 어때요? 얘기하고 싶죠? 그 다음 환자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쟤들도 말도 못해요. 1분, 2분? 그 1분 위해서 그 멀리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료도 몇 분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일일이 환자가 먹는 약을 다 들여다보고 상담해 주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료가 몇 분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일일이, 그죠? 이 1, 2분 사이에서 의사가 일일이 환자가 먹는 약을 들여다보고, 그죠?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상담해 주기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있으니까 없습니다. 주치의는 누구예요? 재벌들, 그죠? 재벌들한테는 딱 주치의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한테는 주치의 제도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주치의 제도가 없는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전문가가 직접 집에 찾아가거나 또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다제 약물 복용자를 상담해주는 사업을 운영해야 돼. 다제 약물 복용자는 뭐야? 10가지 이상, 5가지 이상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사업을 8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혹시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 시스템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어, 이 시스템을.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주치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다량으로 다량이 아니라 다제, 그죠? 다제 약을 드시는 약물 복용자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8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대요. 8년 전부터. 그래서 전문가가 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다제 약물 다량이 아니에요. 다제라는 거 이거 저거 조제한 약입니다. 그래서 다제 약물 복용자를 상담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점검해 주고요. 이 전문가가 집에 가서 약을 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또 새로 처방도 해줘.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너무나 잘 돌아갈 것 같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먹는 약도 상담해 주고 이건 빼. 이건 괜찮 하고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을 다량으로, 다제로, 그죠? 다량이 아니라 이거, 저거 10가지 이상, 먹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을 점검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새로 처방도 해준다는 시스템은 너무나 좋은 사업일 것 같지요. 그죠?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적대요. 다진 약물 복용자를 상담해주는 그 병원이나 약국이 적대. 그래서 지난해 이용자가 7,600명에 7,600명. 아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제 약물 복용자를 위한 상담 시스템이 병원이나 약국에 있다는 거를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고 그냥 이 약, 저 약을 드시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제 약물 복용자를 위한 이 상담 건당 그 전문가가 얼마를 받느냐? 8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단에서 받는데요. 그런데 이 위한 상담 시간에 비해서는 시간과 그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적어서 약국이나 병원이 참여하는 기관이 적대.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는 기관이 많았다면 많은 분들도 내가 먹는 약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쓸 것 같아요. 모르는 거야.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왜?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드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용한 건수가 7,600건에 불과해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 7,600금이면 너무나 극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본인이,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그냥 몸에 좋다고 건강식품, 여러분들 건강식품 막 그냥 몸에 좋다고 이거 저거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정감 받을 수 있는 또이 창구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제 약물 상담사, 그죠? 다제 약물 복용자를 위한 다제 약물 상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서 더 많은 병원과 약국이 참여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우리가 지금 노년이라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건당 8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는 거죠. 참여율이 낮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8만 원에서 15만 원도 중요하지만 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 친구의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적으로 하나의 그 약국에 보면 하나의 그 친구, 거기서 상담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딱 먹는 약이 아침에 눈 뜨자 먹는 그 갑상선 암 환자들은 평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건강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약을 끊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약을 먹으니까 건강하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먹는 약은 신드로이지 0.7g, 그 약이 먹는 게 답니다.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 저도 하루 일정이 참 빡빡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고요. 전화 통화를 해야만 또 뭔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입 꼭 다물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서로 정보라도 공유하려면 선생님들 같은 교육들이 가끔은 안부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서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나만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들은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옆에서 주는 긍정적인 그 기는, 그죠? 그 사람한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랬죠?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 남의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으라고 했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 그런 사람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도 많이 부대껴도 지금 참아내고 왜? 조직이니까 그 친목 단체가 아니니까 그 조직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의 실제 선생님들 자제 약물 복용자 그 사업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들이 너무 다재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부탁드리는데 뭐 그냥 건강식품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를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선생님들? 부탁드려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다? 운동과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 선생님들이 우리가 다 같이 그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식단, 또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인간관계. 이 따뜻한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호르몬이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가족 치료의 실제. 그러면 이제 가족 사정을 봅시다. 82쪽에 있어요. 82쪽에. 가족 치료회에서, 그죠? 가족 치료에서 상담사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가족 문제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면접을 통해 만나고, 그죠? 이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 만날 뿐만 아니라 개인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 우리가 PIE, Person Environment, 그죠? 우리는 지배를 받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가정에서 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만나서 그들을 가족 주변에 있는 개인 주변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만남으로써 관찰과 탐색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사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 여기 금방 나왔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다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통찰, 변화,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 우리 가족에서 왜 나만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왔을까? 자, 저희 형제도 5명입니다. 5명. 큰 오빠, 작은 오빠, 저, 여동생, 남동생, 틀려요. 이 5명이 다 틀려요. 근데 59년생 오빠는 2018년에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오빠가 저의 사회생활 하는 걸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오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4명이야. 근데 우리 큰 오빠는 뭐 그냥 둥글게 둥글게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제 남동생 저. 그러니까 이 씨들이 너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제가 욱하는 성격에 제가 나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좀 쓴 부분이 있어요. 왜? 내, 마음으로, 내 형제가 남한테 피 오는 게 싫은 거죠. 뭐,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이 나온 거죠. 시에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뭉치는 거죠. 제가 우리 남동생 얘기를 저번 시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전 남동생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운동석에서 감동으로 화려하게 선언하니까 사람이 늘 화려합니까? 올라갔다가 연예인들 보십시오. 다 떨어집니다. 올라가도 내려오고. 그런데 그 잘 나갈 때는 저랑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는데 이 사고를 통해서 제 남동생하고 이거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고양시에서 수원 아주대 병원까지 다녔습니다. 가족이니까. 남이라면 그렇게 제가 했겠어요? 그 눈 오는 날, 그 휠체어가 아니라 그 병원 침상 있죠. 119 부르면은 그거 안에 쭉 넣어가지고 전 옆에 앉고, 그래서 제가 119를 타갔습니다. 그 병원 병상.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아주대 병원에서 약간 좀 이게 조금, 슬라이드라서 좀 내려앉게 돼 있었어요.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완전 부딪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이 아이가 내 남동생이 벽에 부딪혀서 또 다치지 않을까 해서 그 힘을 쓰면서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붙들고. 내리막길인데 병원에서 왜 내리막길 조금 내려가는 부분을 그걸 제가 계산을 못한 거예요. 잘 이렇게 휘어가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내려가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없었어.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마 어떤 사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형제 간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늘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지만 동생의 사고가 우리 형제 간에 더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통찰, 그 다음에 변화에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동기, 저의 동기는, 우리 형제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대화 단절이었던 형제 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서
엄마 계실 때도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어. 엄마 집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추석 때 설날 때. 그냥 얼굴 보고 흩어지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2016년, 오빠가 2018년 돌아가시고 작년 2년 전에 또 남동생 사고가 있으면서 저희 형제 간에 이게 끈끈한 변화가 있더라고. 동기는 뭐예요? 이 동기는 그죠? 이 사고라는 이 사고라는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끈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어떤 문제가 있는 가족을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저 집단 가족, 그 가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이 필요하고요. 왜 이 사람이 그러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또한 관찰을 통해서 평가 척도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다양한 욕구, 가족마다 이게 달라요. 그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이 가족마다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지? 버라이어티하죠, 다들. 그 다음에 이 처해 있는 문제 상태가 뭔지, 그럼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대처 방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인식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 그죠?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자기 인식,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욕구, 다양한 욕구나 문제 상태나 대처 방식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나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변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인식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본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왜 집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나로 인해서 왜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졌을까? 남자분들, 여기서 아빠들, 한번 본인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한번 셀프 점검을 해보시고요. 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런 집안 분위기였다면 변화가 필요하겠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변화를 해야 돼요. 너만 변화할 게 아니라, 나만 변화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함께, 여기 나오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을 사정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사정할 때는 다양한 측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양한 욕구, 그 다음에 문제 상태, 대처 방식,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사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경계, 그죠?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가족 간에도 규범이 있고, 룰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자, 엄마, 여기서 우리 한번 저도 반성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부모였는가? 인격체로서 얘들을 대해줬는가?
아이들도요, 이 30대인 엄마들도요, 내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 제로,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누나 레슨비 차차차차다 해놨더니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레슨비를 식탁 위에다가 큰 선생, 작은 선생. 그러면 지금 돈 달라고 할 때는 엄마 돈 없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걸 다 애는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거는 이 나의 모든 행동이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왜? 경쟁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 또 아이가 생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북한에도 경계가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아들한테 경계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소유물로 여겼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이제 저는 아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아들하고 지금 나이가 96년생이에요, 우리 아들이. 야, 우리 밖에서 한번 우리 같이 밥 먹자. 시간 없어. 우리는 길게 안 돼요. 음, 누구의 업보다 나의 업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경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가족 규칙과 역할, 그죠? 가족의 규칙, 엄마, 아빠, 큰아이, 작은아이, 이런 가족 규칙과 역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 저는 나중에 통해서 듣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 딸이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활 주기, 가족 구성원들의 강점과 자원, 가족 구성원들의 강점과 자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강점은 뭐예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오빠는 큰 오빠는 빼고 저희 세 명 중에서 강점은 난 내가 조금 많이 배웠고 그래도 박사까지 했으니까 많이 배웠고 이론적으로 남을 만났을 때 설득할 수 있고 이런 강점이 있고 그럼 자원은 뭐예요? 자원은 보단 우리가 세 명이잖아요. 신기합니다. 그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이 남동생하고. 신기해. 누나로서, 큰 누나로서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음. 누나는 XXX. 이게 아니에요. 쌍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강점과 자원, 가족 내 역할과 권력, 희생양, 삼각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가족 구성원들에서 강점과 간차원, 가족 내 역할 및 권력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1년 반을 진짜 거의 1년이죠. 1년을 동생 데리고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6개월은 일주일에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나중에는 알아주더라고요. 이 누나에 대해서.
분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제 분들이 아무리 남매들이지만 이렇게까지 못한다. 어, 그, 그게 이해를, 아니, 지금 상황에서 해줄 사람이 없는데, 도와야지 누가 돕겠습니까? 안 도는데 남이 도울까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형제간에 도우세요. 그래서 삼각관계, 가족 사정의 내용은, 가족 사정의 내용은 가족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요소다. 그래서 가족 사정을 진행하는 데는 표준화된 이런 평가 척도. 그죠? 평가 척도. 척도는 뭐예요? 1문항, 2문항, 3문항, 4문항 해가지고 이 척도, 리스트 검사라는 평가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는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극을 제시해서 자극을 주릅니다. 뭐 단어나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어떤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내담자한테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무의식적인 감정, 그죠? 이걸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성격이나 갈등, 욕구 등을, 그죠? 자유롭게 표현하기 유도하는 심리 검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제시해서 그림이나 어떤 문장을 다 보여줌으로써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 이런 욕구 등을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들여다보는 거잖아. 그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심리 검사가 투사적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사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표준화된 평가 척도, 투사적 검사 등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도구들은 가족의 상태와 특성을 측정하고, 그죠?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상담사가 가족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사정을 진행하는데 표준화된 척도는 뭐다? 평가 척도, 그 다음에 투사적 검사 등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평가하기 위해서 이 상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그죠? 이 상담사가 가족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잖아, 그죠? 학생 나오잖아. 경계를 무너뜨리지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해.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고 크라이에 맞게, 막내는 막내에 맞게, 엄마는 엄마에 맞게, 아빠는 아빠에 맞게, 그죠? 가족의 생활주의 패턴이 어떤가? 그래서 또 가족 구성들의 강점, 달란트, 인파워먼트,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 이 가족 안에서 있는 그들만의 뭐가 있을 겁니다. 자원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 내에서 역할, 안빠의 권력, 그다음에 희생양은 누군지 뭐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가족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 사정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정은 83쪽에 있죠. 상담 과정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죠?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개입을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언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본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언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 가정의 내적 요인은 뭔지, 구성원으로서 안에서 골고 있는 그 요인은 뭔지,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그 외적, 한에서 오는 그 요인은 뭔지, 그래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일간의
상호작용을 철저히 파악하는 과정. 이게 가족 사정이에요. 그래서 가족 사정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개입 전략 개발하고 가족 구성의 상호작용을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